책라디오 들으면서 꿀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래요. 친구가 처음으로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던 날,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는데 처음 써보는 냄비였습니다. 이 냄비가 조금 넓적하게 생겨서 그런지 물을 많이 넣어도 물의 높이가 얕게만 보여서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몇 번 더 붓고 또 부었는데 라면이 완성되었을 때는 강물처럼 불어있어서 싱겁기만 했죠. 한강물을 만들어놨네. 친구는 왜 이렇게 싱겁게 끓였냐는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지만 그래도 국물은 짜지 않아서 좋네.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친구네 집에 다시 놀러 갔을 때는 전에 싱겁게 끓여진 라면이 생각나서 물을 좀 부족하다 싶게끔 넣어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짠 라면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친구는 또 장난스러운 핀잔을 했어요. 이거 먹고 일찍 죽으라는 거야? 이번엔 소금물을 만들어 놨네? 라면이 너무 짠 거 아니냐고. 너 라면 못 끓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끓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이제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번엔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잘 끓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소금물처럼 짠 라면에 물을 부어서 간을 맞춰 먹었어요. 집에 와서는 당신도 나도 같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다 같지 않았을까. 우린 전부 다 처음 살아보니까 그렇게 간을 맞추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랑, 삶 또는 관계 전부 처음 겪어보니까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물을 많이 넣고 끓인 라면처럼 과도기라는 것도 겪어보고 말이죠. 물을 적게 넣고 끓인 라면처럼 짠내 나는 슬럼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왜 겨우 처음 써본 냄비로 라면을 끓였다는 이유만으로 간을 맞추지 못해서 싱겁게 끓여지기도 하고 짜게 끓여지기도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번엔 적정선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괜찮아요. 모두가 가끔은 물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전부 처음 경험해보고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할 수도 있죠. 조금 버벅일 수도 있죠. 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멋진 풍경을 보곤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하지만 정작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을 보곤 실물처럼 생생하다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신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오점은 비유할 줄 아는 풍부함과 대조해 보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독한 머리입니다. 모모처럼 아름다운 사람, 모모처럼 멋있는 사람, 그리고 모모처럼 지혜로운 사람, 모모처럼 반짝이는 어떤 것을 위해, 무엇처럼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해. 그래서 당신도 나도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뭐뭐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무엇처럼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어머니도 한참을 헤맸습니다. 뭐뭐처럼 반짝이는 생을 찾기 위하여. 할아버지도 한참을 헤맸습니다. 뭐뭐처럼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하여. 사실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실물처럼 생생한 그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뿐이며 잘 그린 그림이 있을 뿐이죠. 머무처럼을 주석처럼 달고 살았더니 그 중심에는 지독히도 나처럼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도, 어떤 풍경에도, 어떤 아름다움에도, 어떤 지혜로움에도 지지 않을 나처럼 말입니다. 내 삶 안에서만큼은 따라가는 삶이 아닌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라도 나처럼을 찾을 생각입니다. 나처럼 아름다운, 나처럼 사랑스러운 사람과 내 삶처럼 반짝이는 삶을 찾길 바랄 뿐이며 우리 집처럼 평화로운 곳을 찾길 바랄 뿐입니다. 내가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위하여 내가 그려나간 그림처럼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이 없어 당신은 무척이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혹은 뚜렷이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잘하고 있다는 말의 부재로서 나온 생각이니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잘할 것이다. 그것이 무척이나 불안해 보여서 외나무 다리를 홀로 걸어가는 기분일지라도 혹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 없으니 당신은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얼마 되기도 전에 나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힌다. 걸음마를 함으로써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태어나고부터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것이니 그러니까 또 당신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기에 흙먼지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듯 당신이 어딘가에 넘어져 마음이 까지더라도 괜찮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해왔던 당신이기에 당연히 흙먼지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또 잘하고 있다. 굳이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곧 잘 돼가고 있다는 말이니 당신은 잘 나아갈 것이고 잘 도착할 것이니 다짐을 했다면 애써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믿고 나아가면 지금의 말처럼 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올 것이다. 혹여나 말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마음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애썼다. 참 많이도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어떤 때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 넣었던 목구멍에게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또 힘내라는 말을 억지로 이해시켜버린 머리에게도 참 애썼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쓰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도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도 말고, 애써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나 애썼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난 오늘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애써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포기하는 용기. 무너지는 것에도 마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달리는 것과 같이 뒤를 향해 달리는 것 또한 힘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무척이나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무너뜨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너진다는 건 일어서는 것보다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난 적이 빈번합니다. 나에 대하여 배신하는 것 같아서, 나의 노력에게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만 같아서, 이걸 놓으면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어떤 날에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도 주변의 반응이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삿대질을 받을까봐,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음이 무서워서, 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만 같아서, 그리곤 영영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렇게 저절로 혼자가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너뜨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겨야 하는 방법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만 익혔고, 앞을 바라보는 것만 정답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뒤를 향하기라도 한다면 남에게 숨길 생각부터 합니다. 나는 그래왔고, 그래야 했던 나 자신에게,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이제부터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1년 전, 혹은 1년 후, 그 어느 때라도 무너졌던 당신에게, 무너진 당신에게, 무너질 당신에게,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에게 삿대질이 아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참으로 용기를 냈다고, 얼만큼 힘이 들었냐고, 또 잘한 것이라고, 그것보다 힘든 일이 어딨냐고. 그리곤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는 그 길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쳐버렸던 아름다운 풍경이 있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은 당신을 어딘가로 도착하게 만들 샛길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샛길에서 또 꾸준히 달리길 바랍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그 건물 위로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더 높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꿈에 그렸던 아름다운 어떤 것이 지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 하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정작 자신에게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한 당신의 용기에, 무언가를 포기해버린 당신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의 담임 선생님은 내가 쓴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줬다.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해서 엄마에게 혼났다는 이야기에도 참 잘했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밑엔 언제나 짧은 몇 마디가 적혀 있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많이 하면 눈이 나빠져요. 편식을 하면 키가 안 커요. 같은 자잘한 이야기들 말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학년이 하나둘 올라가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은 내 주위에 사라지게 됐다. 대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도장이 온몸에 찍히면서 자란 것이다. 나는 어린 마음에 생각했다. 지금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수두룩한데 어른이 되면 정말이지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질 것만 같다고. 예로 들면 우리 아빠는 일을 하시느라 낮잠을 자지 못할 것이고,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할아버지를 뵈러 가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할 것이라는, 우리 엄마는 밥을 하느라 엄마 친구들과 수다를 떨지 못할 것이라는, 또 옆집 아저씨는 매일마다 가게 문을 여느라 주말에도 낚시를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했던 적이 있다. 학생이었던 긴 시간을 지나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을 땐 어린 시절에 내가 상상했던 것과 같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분하게도 생겼다. 무엇을 하면 철이 없다는 문장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왔고, 무엇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최선이냐는 말만이 그림자처럼 내 밑에 깔려 있었다. 나는 여전하게도 17살에 20살에 나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주위의 세상만이 그토록 무르익어 버린 것이다. 현실과는 다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 오늘 펼쳐본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장에서만큼은 칭찬이 가득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왔었나 싶기도 하고 무척이나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참 잘했어요라는 문장 말이다. 옛날엔 몇 글자를 쓰기 귀찮아서 네컷 만화로 일기장을 대신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날에도 나의 일기장에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 보여요 라는 이야기와 함께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이 났던 이야기를 썼음에도 선생님도 미안해요 라는 말과 함께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이 찍혀 있던 것이다. 그래서 이름과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선생님에게 묻고 싶다. 선생님, 그때 나 정말 잘한 거 맞아요? 정말로 잘해서 그렇게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줬느냐고. 물론 선생님은 답이 없다. 그래도 물어보고 싶다. 나 정말 잘한 거 맞느냐고 말이다. 그에 대한 답 대신 삐뚤빼뚤한 글씨로라도 하루 거르지 않고 끄적인 나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선생님은 정말로 내가 일기를 잘 썼기에 참 잘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맞춤법이 군데군데 틀린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기를 썼음에 참 애썼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다. 얘야, 참 애썼다. 아직 힘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 작은 손으로 오늘 하루를 적어내느라고 애썼다. 혼났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루를 적어내느라고 애썼다. 그리고 또 학교에 아침 일찍 일어나느라 애썼다. 그러기에 얘야, 참 잘했구나.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참 잘했다는 도장을 찍어줄 선생님은 없지만
하루를 참 잘했노라고, 잘 버텨냈노라고 도장을 찍어줘야겠다. 얘야, 참 애썼다. 내가 오늘 하루에 실수를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뭘 잘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참 잘했다. 그 작은 몸으로 하루를 버텨내느라 참 애썼고 잘못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한숨 쉬느라 애썼다. 그리고 또 훌훌 털어내며 오지 않는 새벽 눈 감아내느라 애썼다. 무던히도 애썼구나. 맞다. 오늘은 나에게 도장을 찍어줘야겠다. 그래서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그러니까 내일도 살아가자꾸나. 이렇게 말이다. 나의 슬픔을 희석하지 말 것. 살면서 날 괴롭히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일 때가 무던히도 많았다. 내가 겪는 힘듦이 별거 아닐 거라는 위안을 스스로에게 건네며 그렇게 위안답시고 스스로에게 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힘듦도 누구나 겪어왔고 누구나 아픈 것 같아서 그래서 나 혼자 유난 떠는 건 아닐까 해서 괜찮다고, 누구나 그래왔듯이 나 또한 이겨내야 한다고, 금방이고 일어나야 한다고, 이까짓 거 가지고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자 위안에서 멀어지는 꼴이었다.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에 농도 같은 것이 있다고 해도 누구의 슬픔이 더 짙다거나 누구의 아픔보다 되다거나 그런 건 전부 소용없는 것이란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정확히는 뒤늦게 마음 깊이 이해했다. 애초에 그 마음을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 말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슬픔은 나에게는 너무 돼서 함부로 소화시킬 수 없었지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된 슬픔을 소화하는 것만 같아서 나에게 위안을 주는 척 나도 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한 움큼 더 쥐어서 꾸역꾸역 우겨 넣었던 것이다. 이제야 알았다. 그런 것들, 위안이 아니라 미련이라는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짙어서 조금씩 삼켜 먹어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나는 그동안 나의 슬픔을 감히 어떤 것과 비교해서 희석하려고 했을까? 참으로 미련하고 또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거. 나에게도 비교당한 그 누구의 마음에게도 말이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다짐했다. 나의 슬픔을 대중화하여 희석하지 말 것. 날 괴롭게 만들었던 건 나 자신일 때가 많았다는 것도 함께 말이다. 저도 괜찮다. 우산을 펼치듯 손에 조금만 힘을 주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놓지 못한 수많은 힘줄에게 늘 그래왔고 그래야 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힘겹게 퍼덕이던 당신의 날개짓에게 스스로에게 힘을 내야 한다고 다짐해왔던 수많은 입술에게 힘들게 달려야 했고 힘들게 울어야 했고 힘들게 어른이 되려고만 했던 모든 시간에게 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삶에게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해 잠 못 이뤘던 수많은 밤에게 오늘은 저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다.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 높이 날아가려고 허덕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대로 괜찮다. 언제는 뛰지 않고 걸어도 되고 쉽게 울어도 된다. 또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서 굳이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혹여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한 밤일지라도 오늘만큼은 쉽게 잠들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언제는 저도 괜찮으니 어떤 날에는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기는 것이니 그것이 가끔은 내가 놓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것임을 알고 오늘만큼은 충분히 세상으로부터 저도 괜찮다. 또 나로부터 이겨도 괜찮다. 다 될 것이다. 오늘은 얼마나 힘이 들었냐고, 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당신을 흔들어 놨냐고, 그래서 넘어질 뻔했던 적이 또 얼만큼이나 있었느냐고, 어떤 때는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릴 뻔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느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됐다. 또 오늘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말들 때문에, 어떤 손가락질 때문에, 어떤 이기심과 질투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래도 또 당신은 그것으로 됐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울음을 참지 않아도 된다. 또 그렇다고 당신이 굳이 힘을 낼 필요도 없다. 그것이 당신을 울릴 만한 또는 당신을 힘들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또 그것으로 되었다. 또 당신이 무척이나 행복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부서지진 않을까 막연하게도 두려워질 땐 그걸 굳이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또 충분히 됐다. 또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난 침대 위에서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은 날이 있을 것이고 불안함에 이불을 떨치지 못해 발버둥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걸 품고 나아간다는 것임을 알고 받아들여라. 그렇다면 또 당신은 그것으로 됐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식으로 삼아 그대로 나아가면 된다. 그 어떤 행복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또는 그 어떤 힘듦을 주는 것들에 의해서 당신은 나아가면 된다. 그걸 목표로 혹은 그것들을 연료로 또 그러니 눈물은 조금 편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또 행복을 부서질 만큼 꽉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 무척이나 당연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무척이나 당연하게 나아갈 것이다. 종착역이 없는 그런 무수한 감정들에 대하여 언제나 그랬듯 앞으로도 그렇게 다 될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식대의 책라디오 요즘 거의 이제 에세이로 함께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좋은 에세이도 좋지만 좀 비문학으로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내용도 그렇고 또 만약에 이 컨텐츠를 통해서 좀 심신의 안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뭔가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문학보다 좀 차가운 비문학이 좀 더 잠이 잘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도 출판사와 이야기를 마쳐서 한번 기회가 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비문학으로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고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책 라디오인데요. 점점 자리를 잡혀가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컨텐츠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같이 한 발짝씩 걸어가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그리고 내일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또 펀펀투데이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식디의 책라디오.